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보물, 진모랑배 또는 깊은 해저에 있는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과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중 아틀란티스 도시는 과학기술의 정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존재, 발전, 그리고 기이한 소멸에 대한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디오에서 바로 알아보고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도시의 소멸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오늘의 영상으로 갑시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신화. 먼저 아틀란티스의 전설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신비한 도시의 존재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바다의 왕의 자리이고 신 포세이돈, 로마인들에게 해왕성은 거인족, 타이튼즈,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이자 최고의 신 제우스의 형제였습니다. 포세이돈의 속성은 삼지창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물을 휘젓고 바위를 쪼갤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맨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포세이돈 신은 지배할 섬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인 사람들이 사는 외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외모와 보기 드문 지능을 가진 평범한 여성 클레이토와 사랑에 빠졌다. 소년들을 첫눈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이곳을 유명한 아틀란티스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신 포세이돈이 아름다운 클레이토를 감동시키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크러쉬에게 감동을 줄 선물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아틀란티스는 클레이토 힐 주변에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진 경이로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얼마나 큰지 포세이돈의 시시덕거리는 선물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설명,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 따르면 이 섬은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며 대서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런, 왜 클리토가 그것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한 바다, 신의 불멸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바다 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는 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포세이돈과 클레이토는 5명의 쌍둥이를 낳았다.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마다들은 아틀란티스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이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의 10명의 자녀는 클레이토 언덕에 있는 본당을 포함하여 무수한 사원을 세웠는데 바다의 신 포이제돈이 6날개 달린 말을 탄 황금 조각상이 있습니다. 사원의 지붕은 구름을 뚫을 정도로 높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 반신, 반야수도 있다. 그들의 수명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도시는 너무 번영해서 외부와 교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고 가축과 가금류를 키웁니다. 또한 아틀란티스는 도시 전체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희귀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찾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은 신비와 믿을 수 없는 부입니다. 고대 텍스트의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는 아틀란티스의 연대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560년경 이집트를 여행한 고대 그리스의 입법자 솔론의 이야기입니다. 학문의 수호자인 사이스의 여신 네이슬리 계급대학은 그 기록 보관소가 수천 년 전의 것이라고 솔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기원전 9560년경에 침몰한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있는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서쪽에 대륙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아틀란티스를 미국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브롤터 해협 너머의 바다에 대해 말하고 지중해를 단지 항구라고 부릅니다. 그가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섬대륙을 배치한 곳은 바로 그 바다인 대서양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앙에는 북풍으로부터 높은 산으로 보호되는 비옥한 평야가 있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였고 아틀란티스인들은 1년의 예인 작물을 모았습니다. 이 나라는 광물, 금속 및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산업, 공예 및 과학이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훌륭한 항구, 부두 및 운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상업적 연결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은 외항선의 사용을 나타냅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붉은색, 흰색, 검은색 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클레이토와 포세이돈 신전은 황금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벽은 은으로, 건물은 황금 장식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틀란티스의 10명의 왕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플라톤의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은 총 121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수백만 명의 인구를 나타냅니다.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 역사의 마지막 기간 동안 국가는 포세이돈의 왕족 후손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제국은 멸망 직전의 지중해에서 식민지를 확장할 의도로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설명에서 초기 시대의 아틀란티스인들은 부드러움과 지혜를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들은 덕 외에는 모든 것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금과 다른 재산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사치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는 자제력을 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 소유보다 우정과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틀란티스인의 사유재산과 사회성에 대한 이러한 경멸 앞에서 그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페루가 아틀란티스 국가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잉카 땅에 돈이 없는 경제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버질의 게오르그와 티블루스의 애가에 따르면 고대의 땅은 공유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크로니어와 사투르날리아, 세터네일려의 축제를 통해 이전 주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이 영속화되었습니다. 5000년 된 엥기주와 수메르의 우투이시는 거짓말도, 질병도, 노년도 없었다는 잃어버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애도를 표현합니다. 플라톤은 탐욕과 이기주의가 우세했을 때의 아틀란티스인의 도덕적 몰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명예로운 종족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들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무자비하게 침략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몸을 가진 호전적인 사람들은 땅 속으로 가라앉고 아틀란티스 섬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플라톤은 미래시대 독자들의 회의론을 예상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완벽하게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그의 이야기는 과학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확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심령술사와 환생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아틀란티스 칸넌트는 현재 지구에 현현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계율을 따릅니다. 표면은 대부분 평평하며 광활한 비옥한 평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 북쪽과 동쪽으로 나라는 산이 됩니다. 이 산들에서 물이 흐르듯까지가 있는 강이 대륙 전체 길이에 걸쳐 배수됩니다. 인공운하와 수문을 통해 우회된 그물은 아틀란티스 시의 거대한 항구를 형성하며 이 운하에서 대륙의 중앙 부분의 북동쪽, 국가의 높은 부분의 산기수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산들 사이에 하나이신 만유이신 바다신에게 봉헌된 대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산에는 천연저수지 역할을 하는 냉온수 샘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물은 돌 파이프를 통해 대중목욕탕과 특정 조건에서 특권을 누리기로 선택한 시민의 개인 주택으로 운반됩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왕궁이 있으며 왕궁은 3개의 거대한 운하로 보호되며 이 운하를 둘러싸고 2개의 중간구역이 있습니다. 이 운하는 폭 300피트, 깊이 100피트, 길이 6마일의 다른 운하로 대해와 연결되어 항구와 연결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효율적인 난방 및 조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땅과의 통신이 잘 확립되었습니다. 죽음의 광선을 포함하여 레이저 광선과 같은 많은 종류의 광선이 발견되고 통제되었습니다. 액체 공기, 압축 공기 및 고무도 제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황동, 알루미늄 및 우라늄의 금속 합금은 잠수함을 포함한 항공 및 수상 선박의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전화기와 엘리베이터는 공용이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고도로 발달했고 망원경 관찰과 장거리 사진 촬영에서 광선의 증폭도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많은 유형의 신체 장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인과 법 집행은 정치 현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취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원래 유황과 무한 사이의 영적 소통 수단으로 개발된 거대한 반사 수정은 처음에 트와우이 스톤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수세기에 걸쳐 그 사용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 또는 에너지 발전기로 확장되어 전선 없이 땅 전체에 방사되었습니다. 그 후 그것은 파이어스톤 또는 그레이트 크리스틀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디아의 태양의 신전에 위치한 파이어스톤은 이 나라의 중앙 발전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한쪽 끝이 기계장치로 덮인 큰 원통형 유리 또는 여러 면의 돌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중앙에 매달렸고 성명과 유사하지만 베이클라이트와 유사한 비전도성 재료로 절연되었습니다. 돌 위에는 태양에 노출되기 위해 뒤로 굴릴 수 있는 돔이 있었습니다. 많은 프리즘을 통한 태양 광선의 집중과 확대는 엄청난 강도였습니다. 전파와 유사한 보이지 않는 빔으로 재생되어 지상 전역에 전송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바다, 항공기 및 유람선의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의 장치에 대한 유도 방식을 통해 원격 제어로 수행되었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같은 근원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인체는 수정에서 나오는 광선을 적당히 쪼이면 젊어질 수 있으며 인간은 종종 스스로를 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파이어스톤이 고문과 처벌 수단은 물론 파괴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너무 높게 조정되어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광선이 다른 전기력과 결합하여지고 깊숙한 곳에서 많은 화재를 일으키고 자연의 강력한 에너지 저장고에서 화산 폭발이 촉발되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석조 도시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마키, 에이케아이 및 퍼사이디어가 있습니다. 후자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같은 이름으로 지정된 큰 섬의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파르파만, 베이 오브 파퍼,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분주한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물은 도시의 건물과 많은 수영장과 석고에 인근 산줄기의 육교를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이 도관은 너무 거대하고 많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스포츠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건물은 빛나는 돌과 뛰어난 장인 정신의 복잡한 모자이크로 여러 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하나의 율법의 자녀들의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닉스, 토파즈 베릴 등의 거대한 반원형 기둥에 자수정과 기타 다채로운 보석이 상강되어 있는 정교한 사원은 다양한 아름다운 각도에서 태양광선을 반사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제단의 신성한 불이 내부 방에서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불꽃은 광선을 만들어냈는데 그 광선은 곧 그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광선은 원치 않는 부속기를 제거하기 위해 혼합물, 동물, 인간, 생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집회소 역할을 하는 큰 바깥들과 선지자들과 성전의 많은 제사장, 여사제와 수종들을 위한 안방이 있었습니다. 대신권은 당대 가장 학식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영성 및 직업 강사뿐만 아니라 판사의 자격으로 활동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 특히 포세이디아인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를 연구하고 자연 창고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식물, 보석 및 금속의 진동 후자는 인간의 심령적이고 직관적인 본성에 대한 진동 효과를 포함합니다. 농업은 천문학과 점성술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숫자, 별, 요소의 의미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침 이슬의 활동과 효과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중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원과 다섯 종족의 신비를 알고 있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에 대한 형이상학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두 번째 달. 아틀란티스의 두 번째 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거대한 수정 위성이었습니다. 악투리언즈의 과학사제로 어브온이 설계하고 관리했습니다. 수정 위성은 직경이 약 5마일에 달하는 훌륭하게 건설된 자동 구역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황금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유익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염, 시유 및 에너지 수정에서 보내는 다양한 수정빔을 증폭하고 제어합니다. 그것은 농업, 날씨 조절, 조수 조절, 치유의 사원 및 수정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기존 레이 에너지의 강화 및 복원에 사용하기 위해 에너지빔을 끊고 증폭하고 반사하는 일종의 컴퓨터화된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틀란티스의 하늘에 있었고 황금, 과일달로 나타나서 아틀란티스의 두 번째 달로 알려졌습니다. 무지개 빛깔의 만화경 영역 반중력 플라즈마는 구체 주위를 소용돌이 쳤고 종종 북극광이라고 부르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정 위성은 지구 궤도에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틀란티스, 아프리카 및 브라질 동부 해안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자치적이며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20만 년 이상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틀란티스의 시대는 빛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기원전 17,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의 기간만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암을 끼인 동시에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몰락.
지금까지 물질 문명이 크게 발전했지만 아틀란티스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는 평화보다 분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단은 한 분 하나님의 원래의 개념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 인간 희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태양 숭배가 널리 퍼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법칙에 아이들의 헌신적인 내부 핵심만이 확고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도덕에 대한 낮은 기준, 성적인 방종 및 변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빈곤과 기한은 농민과 노동계급 사이에 만연했다. 산과 골짜기가 바다로 쇠약해짐과 같이 육신과 영의 몸이 쇠약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발전과 많은 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내적 부패는 교만하고 사악하고 가늠한 사람들에게 분산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예언자들은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려고 노력했으며 이것을 고려하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재난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이 아틀란티스로 왔지만 그로 인한 만남과 전도 활동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국가적 대격변에 화해하면서 하나의 법칙의 아이들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민지화하기에 적합한 땅을 찾는 것. 이를 위해 많은 원정이 나섰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칙의 자손들은 안전한 땅인 이집트, 온두라스, 유카탄 등의 땅, 공기, 물을 통해 실제 운동의 지도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었고 이것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그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도덕적, 영적 삶의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가능과 부패와 마찬가지로 인간 희생과 태양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혼합물이 사용 및 남용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이 오용되었습니다. 태양 수정은 강압, 고문 및 처벌의 수단으로 잔인하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수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새로운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폭력과 반란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재앙이 찾아왔다. 거대한 대지의 격변이 지구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큰 섬들이 바다로 무너져 물에 잠겼습니다. 가라앉은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산봉우리만 남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탈출했습니다. 몇몇은 다른 땅으로의 탈출해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영웅적으로 뒤에 남았습니다. 대다수가 손실되었습니다. 기원전 9500년경 아틀란티스는 하나의 국가로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중국, 인도, 피레네 산맥에 비교적 높은 문명이 있었지만 아틀란티스의 영향은 서로 다른 시대 여러 곳에서 느껴졌고 그들의 공격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지금 그리고 지구에서 환생을 통해 계속 느껴질 것입니다. 역사의 순환은 종종 반복되며 아틀란티스의 정신은 땅 자체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변화가 일어날 때 포세이드와 섬은 해수면 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높은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하마 제도는 재앙 이후 섬으로 분리되기 전 한때 거대했던 대륙의 일부였던 포세이드와 봉우리의 자네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안에서 50마일 떨어진 비미니 섬 근처에는 오래된 바다 진흙 속에 묻혀있는 아틀란티스 사원의 유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원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에서 아틀란티스의 영향이 느껴졌습니다. 스핑크스 아래의 비밀방에 부분적으로 저장된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지식, 이집트, 비미니, 유카탄에서 아틀란티스 역사에 대한 중복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동일하며 구약의 일부 기록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기록에는 그레이트 크리스틀즈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카탄 피라미드에서 순진한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미 무의식적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실 아틀란티스의 황금기는 레무리아보다, 뮤보다, 라마보다 높은 모든 진보된 문명에서 지구 차원에서 달성된 의식의 빛의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레무리아는 기원전 4만년부터 기원전 18,000년까지 신들이 사람과 함께 걸었던 아틀란티스의 황금기에 존재했던 극도로 발전된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모두 즐거운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스타 칠드런으로 와서 나중에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서 생물학과 환생의 수업 주기를 선택했던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를 생각할 때 그녀의 슬픈 가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엄한 고대 세계의 짧은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 마지막 단계와 광대한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항상 영혼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팔로우하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